형사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54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 의뢰인이 네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네 번째란 말입니다. 네 번째 강제추행 혐의이기 때문에 피해자분과 합의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법정 구속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강제추행 혐의가 이제 지금 사건화된 이후에 1차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입회를 했고, 그 조사 전에 이미 수사관에게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걸 잘못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검찰 이제 갔을 때 담당 수사 검사님께서, 형사 조정 절차로 회부를 시켜주셨어요. 자, 이 형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의뢰인분 입장에서. 그런데 형사조정은 사실 어떤 경우에 검사가 형사조정을 넘기냐면 혐의가 굉장히 경미하거나 아니면 범죄가 조금 불분명해서 민사적으로 어떤 금전적 손해배상을 전제로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경우에만 형사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인의 입장에서 내가 고소를 했는데 담당 검사님이 형사조정을 권유한다? 이거는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이에요. 또 한 가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해봐라? 이런 경우라면은, 형사조정을 통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되고 합의에 이를 경우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어차피 안 받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쓸 돈을 형사조정 금액으로 사실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범죄라든지 뭐 도주치상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가벼운 성범죄, 지금 강간 내지 준유사 강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2년 이상 3년 이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 가벼운 경미한 강제추행 혐의, 그리고 카메라 촬영과 같은 그런 혐의 같은 경우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를 할 때 그 합의 당사자가 오지 않아요. 피해자 국선이 성립된 경우, 이번 같은 경우도 강제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이 굳이 조정에 임해야 될, 그리고 조정을 시켜야 될 의무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굳이 저희 의뢰인분을 도와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형사조정에 이르기 전부터 그 피해자분 사무실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 진정으로 사과라는 그런 모습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돈만 줄 테니 합의해줘. 이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감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변호사가 직접 연락도 하고 의뢰인분을 위해서 읍소도 하고, 즉 의뢰인분의 어떤 부모나 가족분들이 해줘야 될 역할을 대신 도와드리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형사조정에 이르기 전까지도 진짜 한 10번 넘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형사조정실 앞에서 그 담당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친근감 있고, 조금 더 부담 없이 인사를 드릴 수 있고, 제가 기존에 연락을 드렸던 그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뭐 사죄문이라든지 반성문 드리고 그 합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금액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검사님 입장에서도 이 네 번째 강제추행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넘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한테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 그 이후에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을 듣는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그리고 지금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변 관계인들, 가족분들의 어떤 탄원 내용 등이라든지, 어떤 이제 다시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님께서도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제가 그 의뢰인분과 함께 직접 참석을 했고요.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했습니다. 그 조율 부분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1차 제시를 하면 당연히 그보다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입장이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을 좀 조율해 드리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합의와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의뢰인분이, 즉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연락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대신 업무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4번째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 검사님께서 형사조정 절차를 마련해 주셨고 그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 4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어떤 제 의뢰인분을 변호를 하면서 경찰 수사 과정 1회 때부터 입회를 하고 검찰에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먼저 제출을 해서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렸고, 제가 직접 형사조정 절차에 의뢰인분과 함께 출석을 해서 그 피해자 쪽 국선 변호인과 제가 직접 협상을 해서 형사조정에 이른 그런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나 뭐 형사조정 절차에 이른 경우라면 이제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는 이제 예외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형사조정 절차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담당 검사님께서 기회를 주신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떤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